네,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3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이 결정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과정을 거쳤을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소위 우리가 뭐 막점 막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역시 이제 티미라우스 기자가 쓴 건데 이거를 좀 시간 순으로 쭉 해가지고서 좀 재밌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대요. 그 FOMC 회의라는 것 자체가 주요 결정을 그 순간에 딱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회의를 이틀 동안 하잖아요. 근데 뭐 이틀 동안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전주에 이미 뭐 주요한 내용 다 결정이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막상 회의 이틀간에는 긴장감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놀래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난 3월 회의를 보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면은 2월 달에 물가하고 뭐 고용하고 소비 데이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나와버렸었죠. 그래가지고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100bp가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일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고, 근데 그 3월 때 들어와가지고서는 또 완전히 반대의 경우가 탁 생겨나게 되는 건데, 은행 사태가 탁 터져버리게 됩니다. SVB가 채권 매각 손실을 뭐 210억 달러 뭐 매각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이제 증자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SVB 폐쇄당하고 그 주말에 시그니처 폐쇄당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큰일 났어. 뭐 이런 일이 이제 뭐 예금자 보호 조치 어쩌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망하고, 야 퍼스트 리퍼블릭에 돈 좀 줘봐.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UBS가 산대. 근데 뭐 AT1은 다 전액 상각을 하게 된대. 그러고 회의가 열렸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럼 과연 연준이 25bp 금리 당시에 인상을 결정을 할 때 뭐가 가장 결정적이었냐라고 하니까 20일 날 있었던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 결정. 예, 이 이후에야 겨우 25bp 인상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토마스 마킨을 보게 되면 화요일 혹은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그 회의 있는 그 주간이죠. 글로벌 주요 은행,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주요한 은행이다라고 얘기한 데들 있잖아요. 이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만약에 느낀다면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시간 순으로 쭉 보게 되죠. 2월 1일 날에 2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을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2월 3일 날에 월간 고용 보고서가 엄청나게 잘 나와버렸죠. 막 50만 넘게. 그 이후에도 물가나 고용이나 소비가 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50bp 인상을 고려하기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3월 7일 의회에 출석해서 강한 발언을 합니다. 뭐 50bp 인상에 대해 가지고서 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날 좀 놀랬었죠. 근데 바로 다음 날에 파월 의장이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는데 누가 봐도 약간 좀 50bp 인상을 강하게 이제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 생각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50bp도 생각은 분명히 고려는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 주에 나올 3월 14일에 CPI를 보고서 결정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이 순간에 바퀴는 이렇게 회고한다고 합니다. 25bp하고 50bp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연준이. 근데 그 뒤에 SVB 사태가 툭 터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회의 전주에 연준 직원들하고 만나가지고서 미팅 관련한 공식 성명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이번엔 기다리기로 했대요. 뭔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금리 결정에 대해서 방금 판단을 유예했습니다. 라고 바킨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요, FOMC 회의 있기 전날에 동료들한테 나는 25bp 인상을 희망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다만 전제를 달았답니다.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걸 보아야 한다라는 거였죠. 제임스 블라드,
금융위기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우리가 그 회의에서 직면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블라드가 지금도 뭐 내 말 좀 제발 들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블라드도 사실 금융 불안정 앞에서는 매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파월의 관심은 이제 UBS가 CS를 인수하기로 하고 나서 그 AT1의 코코펀드를 전액 상각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유럽이 증시하기 시작했는데 은행주가 폭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뒤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유럽하고 영국하고 뭐 미국도 그랬고요. 이거는 이제 특이 사례이고 본인들은 순서를 지켜갖고서 상각을 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원래 에퀴티가 먼저 상각이 돼야지, 야, 그 본드가 먼저 상각되면 어떡해. 이게 지금 불만이잖아요. 순서를 어기면 어떡하냐. 너네 사우디 눈치 보니? 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저기 이상한 거야, 저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시장이 당시 안정을 찾아갔었죠. 블라드는 이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여기서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었습니다. UBS 크레딧 스위스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의 초기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어디든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니까는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25bp 인상이라는. 다만 이제 시장 불안은 남아있잖아요. 금융시장 불안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때 Q&A 때 은행 위기가 금리 인상하고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은행 위기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긴축을 은행 위기가 한두 번 더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금리 인상이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로도 치환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5월에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읽혀질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 군데 마련해 놨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정말 많이 강조된 게 뭐냐 하면 신용 환경이 경색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타이트닝이나 컨디션 아니면 어베일러빌리티 같은 오타가 났네요. 에 대해 가지고서 파월이 무려 18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환경이 경색이 된다면 5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고 6월 회의에서 다시 인상 여부를 가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요 기사의 내용입니다. 결론은요. 향후에 은행들의 대출 추이가 지지부진하다면 그러면은 연준은 5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네. 그리고 앞서도 보셨겠지만 제임스 블라드가 이제는 매파라는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블라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뒤에서 또 블라드가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3월 회의에 어떤 일이 이제 결정 때까지 어떤 일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